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 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 외국인 지분율 5월 14일 수요일 종가 기준 살펴보고요. 공매도 잔고 비중도 월요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4.2%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전주보다 약간 외국인 지분 늘었고요. 29.19%, 포스코퓨처엠 9.6%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LG화학 29.98% 외국인 보유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11.04%, 20.15% 외국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7.8% 외국인 지분율이고요. SK이노베이션 13.51%, 삼성 SDI 31.44%, PNT가 5.88%의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전주 대비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난 쪽은 포스코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삼성 SDI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들 가운데 베스트 3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3위,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3위, 대선 이후 주가 반등, 2년째 추락 중인 2차 전지주 볕들날 온다입니다. 2차 전지 업종 전반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 등 투자자 이목을 끌었던 종목 주가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전기차 정책 변화 우려가 이중고가 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가 한때 반도체 업종 뒤를 이을 한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 산업 대표 주자로 꼽혔지만 지금은 뚜렷한 성과 없이 대규모 투자만 지속되는 돈 먹는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2020년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LFP 대비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효율이 좋은 상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친환경 전환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 지원 아래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춘 LFP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으며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유럽 최대 2차 전지 기업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선언 등 소식이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대신 부진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공모가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시총 3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고 삼성 SDI도 주가가 고점 대비 78%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6.3 조기 대선 이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캠은 나트륨 배터리 관련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최근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2위 뉴스, 600조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잡아라,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 도입입니다.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합니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원료는 천연 광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배터리를 만들 때 잘 쓰지 않는데 인센티브를 통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내에서 만들거나 수입하는 배터리에 일정량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초기에는 재생원료 사용 배터리에 인센티브를 주는 권고 형식으로 진행하되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합니다.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2030년 7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통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사용 후 배터리인데요. 우리나라는 배터리 핵심 원료인 탄산 리튬, 산화 코발트, 망간 등을 대부분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요. 먼저 정부는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폐배터리나 불량품에서 회수된 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의 재생원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며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한편 폐배터리를 고에너지 밀도의 양극재로 재생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공정 개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윤문수 가천대 교수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기존 양산 장비만으로 폐배터리 양극 소재를 고성능 단결정 양극으로 재생할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업사이클링 공정 상용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 LG엔솔, LFP보다 가성비 높은 배터리 양산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GM과 공동 개발한 리튬 망간 리치 LMR 배터리를 2028년부터 양산합니다. 망간이 주 원료인 LMR은 가격이 저렴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중국이 장악한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데요. GM은 14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개발한 LMR 배터리를 2028년부터 양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의 미국 오하이오 테네시 공장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하는 LMR 배터리는 GM의 전기 트럭인 쉐보레 실버라도와 대형 전기차 SUV인 에스컬레이드 IQ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LMR 배터리가 전기차에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LMR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인 NCM 배터리와 비교해 망간 함량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NCM 배터리는 니켈 비율이 50에서 90%, 망간은 5에서 30% 수준이지만 LMR은 망간 비율이 60에서 65%에 달합니다. 망간보다 비싼 니켈과 코발트 비율은 각각 10%대에 그칩니다. 망간은 전 세계 매장량이 15억 톤에 달하는 흔한 광물인데요. 정제비도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회사는 LMR 배터리를 각형으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통형과 파우치형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각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LMR 배터리는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400km에 불과한 LFP 배터리는 땅덩이가 넓은 미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인데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이 목표로 삼은 LMR 배터리 주행거리는 644km입니다. GM은 2015년부터 LMR 배터리 연구에 들어갔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LMR 배터리 관련 특허를 200건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LMR 배터리로 따지면 최고수끼리 원팀이 된 셈이죠. 포드는 2030년 LMR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커트 켈티 GM 배터리 구동 지속가능성 담당 부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긴 주행이 가능한 LMR은 전기 트럭 등에 딱 맞는 성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배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MR이 계획대로 양산되면 중국이 주도하는 LFP의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GM과 LG에너지솔루션은 LMR 배터리가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33%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요. 업계에 따르면 LMR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80에서 90달러로 LFP 배터리 60에서 80달러와 엇비슷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망간 함량이 높아 니켈 코발트 기반 배터리보다 안정성도 높다며 LFP 배터리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유지한 배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